오늘은 2021년 5월 10일 월요일입니다. 데일리안이라는 그 인터넷 신문에 단독 보도로 나온 게 있습니다. 윤석열 총장 관련입니다. 이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2019년에 법사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 답변 질의하던 모습을 저 앞에다가 언론에 깔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의원들의 질의에 이렇게 답변하는 모습을 쭉 놓으면서 기사를 잡았는데, 윤석열 서울대 법대 충암고 검사 출신 안 쓴다, 이런 단독 보도가 눈을 끌어서 한번 그 내용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별의 순간을 잡으려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물밑의 움직임 분주해지고 있다, 이렇게 기사의 서두를 시작합니다. 근데 윤 총장이 대권 행보를 갖다가 뒷받침할 그런 조직이 어딘가 많이 궁금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일까 많이 궁금하죠. 일반적으로 지금 언론에 튀어나온 것은 중앙고 출신이 많이 튀어나오고 서울법대 출신이 많이 튀어나오고 또 개인적인 인맥들이 많이 튀어나오는데, 그거는 어디까지나 설이었습니다. 썰. 실제적으로 형상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데일리안 그 기사에 가면은 이제 이렇게 썼다는 겁니다. 윤 총장은 자신의 대권 행보를 뒷받침할 조직에 서울대 법대하고 중암고하고 검사 출신은 안 쓰겠다는 원칙 물론 쓸 수 있죠. 필요한 사람들은 써야 됩니다. 써야 되지만 원칙은 세워놨다. 서울대 법대 중암고 검사 출신은 쓰지 않는다는 원칙. 이 조직에 말이죠. 이 선거 조직에 그런 원칙을 세워놨다고 알려졌다는 그런 기사입니다. 윤석열 총장은 상당히 평소에도 이 공사 구분하는 그 원칙이 아주 강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 구성에도 그의 원칙이 반영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윤 총장의 한 주변 인사가 최근에 공부에 매진하면서도 대선에 필요한 조직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다. 대선에 나가려면 당연히 선거 조직을 해야죠. 선대위라든가 선대본부, 그 조직을 전국망으로 해야죠. 그러니까 고민 안 할 수가 없죠. 그건 필요하고도 충분한 조건입니다.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제1조건이죠. 특히 조직과 구성에 관련된 문제, 그거에 근데 원칙을 하나 정했다는, 바로 이거는 대단한 겁니다. 지금 여태까지 어떤 대선 주자들도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자, 이낙연, 정세균, 이재명, 그거 없지 않습니까? 무슨 원칙. 자기와 관련된 조직이 측근이 객관성을 비교적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면들이 안 보였지 않습니까? 근데 이 윤석열 총장은 상당히 공적으로 상당히 공조직의 어떤 개념을 불어넣겠다는 그런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개인적인 그런 관념을 탈피해 보겠다. 다시 말하자면 실패한 고건이라든가 반기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전철을 안 밟겠다는 바로 그것입니다. 프랙티컬하게 내가 내 몸을 바쳐서 내가 하겠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특히 조직의 구성과 관련해서는 자기 모교 서울법대 조직에 구체적으로 안 들어오게 하겠다. 충암고 고등학교 이렇게 얘기하는 것만 봐도 상당히 전향적으로 발전된 모습입니다. 27년간 몸담았던 검찰 출신 인사를 최대한 배제하고, 다 배제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이 검사 출신들이라는 분들은 원래가 그냥 없어도 다른 사람이라고 해도 검사 출신 항상 핵심적으로 많이 정치권에서 요청을 해서 모셔가는, 그러니 이탄희도 판사 이탄희도 되고 이수진이도 되고 모셔가서 그런 사람들 국회의원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웅이도 되고, 그 잘나서 됐겠습니까? 그런 조직에서
자기에게 필요한 일들이 있어서 그게 어떻게 기회가 딱 닿아서 그렇게 해야 되겠죠. 원래 그게 대상 중에 이 법조인들이 원래 1순위인가 그렇게 되겠죠. 네. 그런데 꼭 필요한 것은 모르지만 검찰 출신 인사를 최대한 배제하겠다. 최대한 배제하겠다. 그리고 인적 외연을 넓히는 방향으로 잡겠다. 그거는 아주 잘한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른바 측근으로 통하는 인사를 두지 않고 지인들과 대선 플랜을 짜는데 조언을 얻고 있다는 겁니다. 측근이라고 이것이 없다는 겁니다. 윤 총장은 한 지인은 이렇게 나옵니다. 언론에 나오는 윤 전 총장의 측근이 없다고 봐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인은 있지만 아는 사람이 있지만 측근이라든가 복심이라는 말이 안 나온다는 겁니다. 그런 표현이 잘못됐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 대권을 향하는 과정에서 측근이나 복심을 만약에 자처하면 내부 혼란을 유발하는 부작용을 사전에 처단하겠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아주 전향적인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과 인연 내세워 동의 없이 출간된 책들도 막 잇따르고 있고 측근이라면서 등장하는 각종 언론 보도와도 좀 혼란을 초래하니까 그런 거 없애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외교관을 중용했던 반기문 한번 보십시오. 무슨 대사했던 무슨 했던 사람들 잔뜩 무슨 있었지 않습니까? 그걸 타산지석으로 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법조인이 부족한 유연성을 보강을 시키겠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법조인들이 결여한 것이 뭐냐? 좀 부드럽지는 않다. 수사 조직이라든가 이 판단하는 이 재판에 한 사람들이 유연성이 별로 조금 떨어지니까 이런 점을 보강을 해서 다른 부분으로 좀 이렇게 외연을 넓히고 이런 소위 말해서 법조라든가 이 검사 출신, 특히 검사 출신은 제어 통제하겠다. 최소화하겠다. 이런 윤 총장의 조직 구상 아주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반기문은 안 그랬지 않습니까? 자기가 외교관 출신이라고 외교관 엄청 많았죠. 네. 그래서 윤 총장의 조직 구상에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사례가 타산지석으로 이렇게 작동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하죠. 법조인 위주의 조직에서 벗어나겠다는 겁니다. 유연성을 강화시키겠다는 쪽에 소위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법조인이라든가 외교관을 비롯한 관료 출신들이 정치권에 뛰어들면은 아주 특이한 조직적인 그런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경직된 사고, 그런 문화, 그런 것이 후보의 발목을 잡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는 듯한 윤석열 총장은 상당히 사려 깊게 지금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실제 반 총장이 2017년 대권 무대 깜짝 등장해가지고 김숙 전 유엔 대사와 김원수 전 유엔 사무처장 등 외교관 출신 측근 그룹을 대선 조직 전면에 포진했습니다. 외무고시 기수에 따라서 상위부터 조직도가 펼쳐지는 그러한 구조를 연상할 정도로 말이죠. 당시 반 총장은 20일 만에 대권 도전 중도 포기했지 않습니까? 참 볼 때 참 한심하더군요. 저희들이 이제 그것을 TV를 통해서 이렇게 알았는데 이건 아니었다 이거예요. 그가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내가 너무 순수했다 이렇게 수료했다는 겁니다. 캠프 관계자는 가장 큰 문제는 조직이었다고 복귀를 했습니다. 지난 두 차례 대선에서 활동한 여권 관계자는 측근이라는 외교관들이 모여가지고 대선 전략을 짰으니 그게 무너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윤 총장 입장에서는 그런 전철을 안 밟겠다는 겁니다. 법조인 출신이라든가 학연 무슨 고등학교 충암이니 서울대 법대니 이런 코스를 밟은 자기와 같이 함께 갔던 사람들을 전면에 내세우지 않겠다라는 그런 의지의 표현, 그거는 아주 잘 생각한 것 같습니다. 누구도 하지 못한 것을 실제 실행으로 해나간다. 이거 상당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이회창 씨라든가 고건 그분도 반면교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총장은 이분들의 전철을 안 밟겠다. 이해창 씨, 고건 씨 다 반면교사 하겠다. 그래서 홀로 어떤 가치를 내세우느냐. 지금 윤석열 총장한테는 이 검사라는 엘리트 검사라는 바로 그러한 것을 극복해야 될 또 다른 과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대선 지지율 1위를 달리다가 중도 포기했던 고건이라든가 반 총장이라든가 이런 모든 사람들 이런 것을 전부 다 반면교사하겠다는 그런 얘기겠습니다. 고건 총리가 회고로 국정은 소통이더라 해서 나는 직업정치인이 아니었다. 당에 들어가 구태정치에 몸을 담그기는 싫었다. 언론은 권력의지가 약한 비정당 정치인의 중도 하차라고 했다. 틀린 얘기는 아니었다 하면서 수레한 그 책을 다 읽었지 않겠습니까? 엘리트로서 제일 결여된 야성을 발휘하지 못했다고 평가한 것인데 또 이해창 한나라당 후보도 경기고등학교 서울대 법대를 나온 주류 엘리트 이미지가 발목을 잡았다면서 실패를 자인한 적도 있었습니다. 이거는 사법고시를 거친 엘리트 검사 출신의 윤 전 총장에도 반면교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이것은 미리 반면교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윤 총장은 야성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그것이 아닙니다. 이미 검사로 있을 때부터 야성을 발휘했습니다. 그는 공정이란 가치에 반하는 것에 대해서 도전했습니다. 권력에 도전을 했습니다. 바로 우리 지난 1년 반 동안 그가 검찰총장을 할 때 바로 야성이 발휘된 겁니다. 왜? 공정과 정의, 헌법의 가치, 법과 원칙에 대해서 도전하는 것을 응전을 한 그의 야성은 그 어떤 야성보다 훌륭한 야성이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 전 총장이 검사라는 단어를 완전히 지울 수는 없죠. 지금 윤 총장이 저 고공 지지율을 갖다가 당하는 게 뭐 때문에 당하겠습니까? 우리가 1년 반 동안 봤는데 그는 외압에 굴복하지 않고 서슬퍼런 문재인 권력에 맞선 검사로서 바로 시대정신인 공정과 맞아떨어졌기 때문에 나타난 지지율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진짜 이 대선 경쟁에 뛰어들면은 그 흙탕물 아닙니까? 흙탕물에 온몸이 젖을 각오를 다 해야 되는데 이 정치 경험이 없는 윤 총장이 감당하려는 그 함의를 미리 차단을 시키겠다는 그가 지금 노력하고 있는 자맹을 하는 이유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국민이 공감하는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 국민들의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지금 윤 총장 측은 야권 재편의 윤곽이 어느 정도 잡힐 때까지 이런 과제를 계속 공부하고 또 연구하고 또 사람을 조용히 만나고 그러면서 그가 성숙의 단계로 스스로가 그래서 탁 야성을 갖고 바로 대권 선언을 하는 그날을 그는 기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국민들도 공감하는 새로운 비전을 만나기를 강렬하게 열망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야권은 지금 그 앞에 큰 명제가 있습니다. 야권 단일화. 윤석열 혼자 과거처럼 이해창 또 과거처럼 반기문 홀로 독으로는 절대 승리할 수 없다는 바로 구조적인 이 대한민국의 정치 지형 이제 다 이건 일반화돼 있어요. 야권은 이번에 단일화 안 하면요 폭망입니다. 폭망 정도가 아닙니다. 이 대한민국이 사라질지도 모르는 헌법적 가치가 자유민주주의 가치가 사라질지도 모르는 이 엄혹한 이 현실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야권의 단일화 아니겠습니까? 그걸 위해서
이렇게 스타디를 하고 나가는 이 윤석열 총장. 나중에 야권에서 훌륭한 야성이 있는 분들 지금 많이 떠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한 5명. 지금 제가 볼 때는 한 5명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윤석열, 지금 야권에서 2위를 하고 있는 5% 마의 벽을 넘어간, 항상 넘어갔던, 무소속으로 있으면서 넘어 홍준표, 그 무시할 수 없는 존재죠. 자, 또 있지 않습니까? 원희룡, 또 있죠. 뭐 또 몇 사람들이 있죠. 뭐 있는데 뭐 그 사람들은 뭐 그렇게 뭐 제가 거명할 정도는 아니고, 또 새롭게 또 떠오른다는 최재형이라는 감사원장, 공정의 가치, 아주 정의, 뭐 이런 아주 훌륭한 모습들이 지금 대한민국의 야권에, 지금 야권에는 많아야 됩니다. 지금 많아서 경쟁해서 국민에게 마음을 탁 얻는, 그래서 윤 총장이 이렇게 국민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지금 깊은 고뇌를 하면서 자맹을 하면서 공부를 하고 있다는 얘기가 언론을 통해서 열공하고 있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자, 지금까지는 상당히 순항했습니다. 윤 총장이. 앞으로를 위해서 이렇게 고통스러운 자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아 뭐 거의 틀림없을 겁니다.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있을 겁니다. 추측컨대. 그리고 벌써 오늘 하나 명제 던져놓은 거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총장이 어떤 인맥 구성, 조직 구성을 함에 있어서 선대 조직, 선거 조직을 구성함에 있어서 서울대 법대라든가 중암고라든가 검사 출신을 각자 배제시키겠다라는 그 확고한 그 내용들이 지금 흘러나오는 것으로 봐서 상당히 지금 노심초사를 하고 있다. 훌륭한 결실을 향해서 달리고 있다. 이렇게 보아서 무난할 것 같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여러분, 대한민국 지금 가장 위기고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마지막 터미널, 최후의 터미널, 진짜 힘찬 대한민국의 이 헌법의 가치가 뛰어노는 대선에 야권 단일화 후보, 이것만이 우리가 자유민주주의와 대한민국을 소생시킬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라는 사실에 우리가 천착해야 됩니다. 네, 내일 대한민국의 태양은 다시 떠오를 겁니다. 안녕히 계십시오.